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감염성 질환이죠. 홍역, A형 간염, 말라리아, 결핵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전염병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는 거죠. 네, 감염성 질환만큼은 남북 따로 두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함께 고민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과장이신 이혜원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선 소아과 의사로, 남한에서는 한의사로 계시는 김지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네. 자, 올여름은 작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거라고 해요. 네. 저처럼 건강한 성인은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어린 아이나 또 어르신들은 좀 주의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름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질환들, 뭐 식중독이라든지 네. 일사병이라든지 이 모두가 사실 어린이에겐 더 취약한 부분이 네. 있고요. 또 어린이의 경우에는 수족구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물놀이를 많이 하면서 걸릴 수 있는 유행성 결막염이라든지 피부 질환들이 좀 많이 유발될 수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뭐 한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아무래도 한의학적으로는 그 여름이라는 계절을 서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여름 서자 써서 네. 그러니까 여름에 나타나는 질환을 서병이라고 하고 네. 여름에는 이때는 그 기온이 많이 습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름 같은 때는 많이 그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전해질 대사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치료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 올해는 작년보다 모기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네. 하는데요. 말라리아 모기도 출현을 했다고요? 네, 작년에 말라리아 확진 환자가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말라리아 유충, 모기가 발견된 시점이 작년보다도 한 2주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많이 더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김포와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말라리아로 옮기는 모기의 유충이 집단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 물 웅덩이에서 건져낸 까만 벌레가 바로 이 말라리아 유충인가요? 모기물 유충? 네, 저게 바로 유충입니다. 저 유충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모기로 변하는 거죠. 네. 말라리아 하면은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의 병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가요? 한반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라리아는 생명이 위험하고는 아프리카만큼은 위험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요. 그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자, 이번에 말라리아 유충이 발견된 지역을 보면요. 김포, 파주, 일산 등 경기 서북부 접경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501명 정도의 확진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은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 인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근방 지역이 그 말라리아 환자의 한 3분의 1 이상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이 상암동이거든요. 네. 바로 고양이고 일산이에요. 그렇죠. 이 여기도 말라리아 목이 오는 건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좀 약간 몸이 떨리는데. 너무 겁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교수님, 이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궁금한데 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좀 따져보기도 하나요? 사실 이게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느냐, 남한에서 북한으로 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면 북한도 1970년에 말라리아 퇴치 선언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도 1979년에 퇴치 선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다시 재출현했던 연도가 93년도 휴전선에 있던 군인한테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는 90년 중반이었고요. 북한에서 말라리아의 확진 수가 확 늘어나는 통계 수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00년부터인데 그 전에도 사실상은 말라리아 환자가 있었지만 그 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그 경기 서북부 지역과 접경한
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은가요? 말라리아는 먹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먹이 생리적 활동 시기는 여름이잖아요. 네. 그리고 더운 지방이고 북한도 북한이라는 그 한반도 북부 쪽을 놓고 볼 때 강원도라든가 평안 남북도 지방 이 지방이 서남부 서북부 이쪽 지방이 훨씬 함경도나 양강도나 자강도나 그쪽보다는 더운 지방이니까 네. 아마 그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통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WHO 보고에 따르면 북한 말라리아 발생 환자 수는 4,890명이고요. 남한은 673명입니다. 남한보다 7배 정도 발병률이 높네요, 교수님. 북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90년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자연재해, 특히 수해도 많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말라리아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았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이 어렵고 진단이 돼도 사실 치료제가 그때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라리아의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났었고요.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다시 잡히기 시작은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높은 숫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이 공동 방역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한국에서 93년도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모기 퇴치를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진 게 그 이후부터 이제 이루어졌고 좀 더 강화됐던 게 2000년부터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대북 사업이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오. 그래서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WHO를 통해서 이제 쭉 2001년부터 9년까지 지원이 됐었고요. 네. 안타깝게도 2010년 이후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부터는 그 부분은 끊겼지만 이후에 글로벌 펀드가 이어받아서 쭉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경기도는 이제 지자체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말라리아가 유행하면 결코 우리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북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참 남한과 북한이 가까운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은 북한에서 뭐 이렇게 한국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에볼라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겁을 냈거든요. 네네네.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차단이 안 되고 네.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죠. 한국이나 이런 뭐 와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예방 시스템도 그렇고 약도 치료약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유롭고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시스템도 어렵을 뿐 아니라 약제들도 없고 또 사람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진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가 2014년도에 유행할 때 북한 당국에서 차단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에볼라가 유행하던 2014년 북한의 뉴스입니다. 이볼라 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진료소에서는 우선 기술적인 서협의를 저지하고 분담안을 작성하여 허담당 의사들이 이 사업에서 자신이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 담당 의사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가가 호호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쩌면 네, 내가 의사 한 명당 북한에서는 300명부터 800명의 환자를 담당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약간의 보건의료 체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한 부분이 뭐냐면 예방의학이거든요. 그래서 호 담당제로 해서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방을 해서 퇴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 의료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체계는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그 체계가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됐죠. 환자들도 병원에 가면 치료받는다는 개념에서 조금 달라져서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해서 얘기하고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뿐이죠. 그리고 약은 내가 경제 구매력에 따라서 뭐 시장에 가서 사던 이런 체계로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쉽죠. 뭐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말 피치 못한 경우에 이런 감염성 질병이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남한은 뭐 어떤 감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 북한은 어떤 감염병이다, 좀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평양 선언에 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유,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필요시에는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루어져서 북한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주었었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치료제에 대한 지원들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또 홍역이 이루어졌을 때, 홍역이 발병이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서로 공유를 했었죠. 네, 굉장히 좋은 시도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감염성 질환만큼 정말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제 한 국가에 결코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다. 네. 이것은 쉽게 확산될 수 있고 우리 함께 문제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감염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남북이 함께 알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협력이 좀 실무적으로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제재 상황이기는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의약품들, 물품들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재도 있다면 그러한 장애물들을 최대한 빨리 없애고 필요한 지원, 필요한 인도적 지원,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자국 내에 생길 수도 있지만 외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방역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뭐 강력하게 차단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외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북한 당국이 인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국제사회라든가 외부 세계에 솔직해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북한도 살고 국제사회가 살고 다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그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와닿는 단어가 솔직이라는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사실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빨리 낫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이 서로가 터놓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빨리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건강만큼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올여름 무더위에 남북 주민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